이제 요 강의 계획서죠. 이제 강의 계획서. 그래서 이제 목표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그 어저께 저번 주까지는 이제 기초 강의에서 입학생들 위주로 기초 강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2학년,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 해가지고 최소한 민법 2, 3회독 정도는 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목표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서 있죠?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사례집이 아직, 지금 편집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말이나, 하여튼, 다음 주 초쯤엔 나올 거예요. 이제 완성된 책으로.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민법 사례집을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 같이 기본서랑 접목시켜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민사법이 제일 중요하고, 민사법, 그 중에서도 민법이 제일 양도 많고, 중요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판례, 그죠? 그걸 가지고 가볍게 여러분들랑 이해시키는, 강의를 한 다음에, 그 쟁점에 대한 사례를 바로 풀어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례풀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하면 아마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따로 기본서 따로 사례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강의로서 이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이렇게, 기본 이론과 사례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물론 뭐 전범위를 다 한다. 그거는 좀 불가능해요. 20회를 시간적인 물리적인 불가능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민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채권법이죠. 그 다음에 물권법 순서대로 얘네들이 거의 7, 80%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개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민총이 한 10%에서 20% 사이. 그 다음에 친상이 한 3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3년에. 지금 이제 올해는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친상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15대 쟁점 보통 이게 사례든 기록이든 선택이든 거의 여기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앞부분을 하겠지만은 내일부터 당장 최대 채치 그죠? 양도 상계 그래가지고 채충해서 4대 난제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채각에서 해제, 매매 임대차 도급 부당이득 이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물권법에서요. 중생 등 점치, 공유, 명의신탁, 그죠? 법치, 저당. 그러니까 물권법도, 그러니까 채총이 하나의 군을 이루는 거고, 물권법도 하나의 군을 이루고, 그 다음에 민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4대 난제라고 그러죠. 이중매매, 통정허위, 대리, 소멸시효,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본시험 보는데, 올해도 거의 여중에서 나왔어요. 올해 시험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하면은 중국 강의 뿐만 아니라, 이걸 기초로 해서 사례, 또 이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기록형, 선택형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목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사례 풀이 구조까지. 그래서 한 70, 그러니까 좀 보통 보면은 한 과목당 다른 과목이 한 5, 60개라고 그러면 민법은 한 7, 80개. 그러니까 70여 개 전후, 70여 개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하나를, 기본 쟁점하고 사례를 딱 자기 실력화 시켜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파생되는 거는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사례를 한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하나의 군에서 사례만 하면요. 채취 같은 거는 한 20여 개 돼요. 문제만.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들, 임대차도 한 20여 개 되고요. 15개에서 20여 개. 그 다음에 점치, 얘도 한 20여 개 되죠. 그다음에 명의신탁 같은 거, 이렇게. 예, 그래서 가장 많은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사례군이 한 20여 개 정도 쭉, 여러분들 꼭 공부해 가야 될 것들이 그 정도 돼요. 이렇게 또 소멸시효. 인중에서는 소멸시효가 제일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저당 같은 거. 그래서 어쨌든, 가장 많은 것들은 이번에 하여튼, 하나의 군으로 생각하고 채취다 그러면은 당장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채권자 취소권일 텐데, 그것만 해도 사례가 한 20개, 30개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빠짐없이 다 한다는 건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목표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저 연락처는 제가 이제 메일하고, 여기 핸드폰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답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뭐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일정은 지금 총 20회 월요일 토요일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전 지금 시간은 3시간 30분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재, 지금 민법 정리 받으셨죠? 올해 개정판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개정 기출 사례집 요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늘 진도 범위 이렇게 나갔는데, 요거 이제 요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이제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당분간 요걸로 할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제가 여러분 제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가 기본 사례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민법에서 가장 기본되는 기초 이론만 한 기본 사례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출 사례집에서 변호사 시험하고 법전협 최근 한 3, 4개년 모아서 이렇게 만든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본 사례집만 하자니 양이 좀 부족하고 기출 사례까지 다 하면 너무 양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 중간 정도 해서요. 이렇게 두 개를 합본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진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법 정리의 교재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거기서 가장 유명한 판례 있으면 거기 맞춰가지고 사례를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전면 개정판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것만 봐도 사례는 거의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이번에 개정을 했으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져가면은 본시험이나 법전협 졸업시험 같은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트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나갔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사례 노트는 따로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랑 같이 연습하면서 이제 아니면 사례 풀이 구조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그 좀 보면은 사례 강의는 요거 위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첫 번째 사례 뭐 좀 한번 봅시다. 종류물 인도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례풀이 구조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엔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본문 해설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공부할 거는 이 사례풀이 구조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사례풀이 구조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그 사례는 엑셀런트하게 쓸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써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풀이 구조 위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노트보다는 이거를 직접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두실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책하고 사례집, 그 다음에 노트는 그 기본 노트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민법 정리 기본 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3권을 갖고 연습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강의 특징 금방 설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에서 한 70여 개라고 그랬죠. 70여 개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화 시켜놓고 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제 선택형 사례형 해서 합격 점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죠? 지금 그 사례집 가지고 항상 쟁점 하나 사례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이제, 내일 시험을 보아가지고, 오늘 이제 오전 강의 끝나면 그 해당 부분에 공부를 해가지고 내일 좀 시험을 볼 수 있도록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오전 반이고 또 제가 오후 반이 또 민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첨삭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도 확보를 제가 저녁 때 천상해야 될 텐데, 그건 하여튼 추후에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시험을 좀 보고요, 일단.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첨삭 시간은 같이 갖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점짜리가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 매일 모의고사인데, 사례형 모의고사로 50점짜리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일찍 나와서, 50점 내지 한 30점, 정도. 그래서 한 30분 정도 시험 보는 거, 그죠? 30분 정도 시험 보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20분부터 9시 한 전까지 해가서 9시에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을 볼 테니까는 그리고 시험 보는 거는 그 전날 공부한 거에서 그대로 낼 테니까는 지금은 철저하게 하는 것만이라도 철저하게 암기하고 그다음에 숙지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어요. 시간 되겠죠? 8시 20분 힘들어도 뭐 그렇다고 오후로 늘릴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강의가 9시에 잡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첨삭은 추후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강의 진도표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이제 시험을 보겠어요. 근데 이제, 첫날이라서 진도는 뭐 많이 나가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일응의 기준이니까 항상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참조하셔가지고, 그날 하여튼 맞추고, 그다음에 강의 20회 동안 어쨌든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3페이지를 갑시다. 3페이지로. 그래서 이제 최강 물권, 해가 민총까지.
친성은 하여튼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게 계속 보면 친상까지 가기가 원체 여기 중요한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친상은 그래서 나중에 보통 이제 여름방학 같은 때 같이 한꺼번에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이요. 올해 시험. 한번 보면은, 저번 주 끝났잖아요. 그죠? 23년 12회 변호사 시험에서 민법 기출 문제를 한번 간단히 보겠어요. 그러면은, 뭐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소멸시효하고 많이 연습했었어요. 소취하고 시효 중단에서 170조에서 뭐 중단 6개월 내 청구하면 되고 뭐 그거 많이 연습했는데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질권이 나왔어요. 질권이. 그러니까 질권은 이제 거의 공부를 안 하는 부분인데 이제 올해 문제 중에 불이 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찍었었거든요. 이거 질권과 부기등기 하는 거. 그래서 질권에서 나오면 요거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막 이거 해놨는데 이거는 나왔고 이건 질권 일반론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 질권 기본 이론만 있으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게 나왔고 어쨌든 3번은 가장 찍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삼자간 명의신탁. 그래서 소유자 이거는 사례집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신탁자가 처분했을 때 그다음에 제3자가 되느냐. 그거 안 되고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하다 뭐 이런 이론이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6번 이거 사후구상권 사전구상권 아마 여러분들 가장 많이 찍히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전 사후구상권으로 상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후팔주의 상계 제한에서 30점짜리로 이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가장 찍히는 문제들이 뭐 삼자간 명의신탁은 당연히 찍은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보고 그다음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드디어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도 1기 때인가 2회 때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10년 만에 다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총에서 대리, 유권대리, 일상가사 대리가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일상가사 대리가. 그렇지만 일상가사 대리는 항상 공부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유권, 무권, 표현 대리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불이의 문제가 아마 2번 요거 여러분 여기서 시험 본 사람은 없을까 하더라도 요 정도가 불이고 나머지는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찍히고 공부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도 이제 아마 보면은 요거 기출문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는 그때 이제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그래서 경향을 올해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한 150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민소법 100점, 상법 100점이면서 이제 1점 민사법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350점.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본 대로 지금 본 대로 민법 전편에 걸쳐서 그죠? 근데 이제 올해는 친상이 안 나왔죠. 친상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친상을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여름방학 때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민법 전편에 걸쳐서 지금 본 대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판례들 문제들로서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런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공부 많이 했던 그런 사례가 아니라 조금씩은 다 바꾸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들이 좀 어렵게 출제되곤 하는데 그래도 기본 이론만 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올해 시험 본 사람들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향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향은 이렇게 한번 보고요. 대책은 결국은 기본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본 사례 그죠? 충실히 공부하면 거의 다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찍었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70-80% 나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 이번 목표는 이렇게 기본서와 기본 사례, 그죠?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그죠? 사례. 그리고 물론, 사례가 되면은 이렇게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대로 기록에 나오고요. 기록에 나온 게 선택형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출된 거예요. 사례를 기출됐다. 그럼 그게 그대로 그 다음에 기록에 나온다든지 선택에 나온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세 개가 호환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잘해둘 게 사례예요, 사례. 이게 기준이 되면 이건 쉽게 되거든요. 근데 사례가 안 되고 거꾸로 선택형 공부를 해서 올라간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그거는 시간만 낭비되고 잘못되면 선택형은 뭐 어찌어찌 100개 넘게 맞춰도 사례 기록을 막 20점대 맞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공부 방법은 항상 이렇게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쉽다. 그래서 하여튼 사례가 되면 선택형도 한 70%는 사례 공부로 거의 커버가 돼요. 왜냐하면 선택형 중에 어려운 건 다 준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좀 이제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보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래서 이거 참 본 대로,
변호사 시험의 출제 경향, 굉장히 난이도가 우리 국가시험에서요. 우리나라 국가시험에서 난이도는 제일 높아요.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그냥 여러분들 난이도 제일 높은 문제들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 출제양, 이것도 대한민국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문제만 한 세네 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만 읽어도 1시간 지나고 막 이런다면 처음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는 이런 시험을 여러분들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대비도 똑같이 맞춰서 해야 되게요. 대비도. 그래서 난이도 높은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양도 많이 풀어보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내년부터 이제 워드로 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워드를 치면은 그러니까 글로 쓰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관리반에서 이제 매일 시험 보는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글씨로 쓰면은 1시간에 지금 4면을 써야 되거든요. 1시간 4면. 근데 1시간에 4면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글로 쓰는 거는. 그래서 한 3면 정도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아무래도 4면 다 쓰는 사람보다 점수가 낮아지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워드를 쳐서 이제 하면 여러분들 이건 속도가 빠르니까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이제 실력 차이가. 더 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글씨 실력은 좋은데 글씨를 못 써서 조금밖에 못 쓰는 학생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다 쓴다 그러면은 이제 실력 차이가 비슷한 이제 쓰는 속도가 비슷해졌으니까 누가 더 잘 쓰고 많이 쓰고 정확히 쓰고 신속히 쓰냐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신속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더 좋아진 거고 안 좋은 사람들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난이도 높고 양이 많이 나온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괴물 같은 시험이고 또 여기다 선택형 사례형 기록 다 보잖아요. 세계에서 이런 시험이 이렇게 시험 보는 나라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대비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괴물스럽게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공부를 할 테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향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학년이 이제 저기 됐으니까 인문 강의는 맨 처음에 입학할 때 이렇게 기본 강의까지 하죠. 그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그게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하고 사례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기본서를 통해서, 그죠? 민법 정리도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기본서를 가지고 최소한, 기본 이론을 2, 3회독은 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처음 공부한다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내일 시험 봐보고 한번 보고 여러분들 실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거기 맞추겠지만 이거를 지금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죠? 가장 중요한 논점 그죠? 기본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공부하고 거기에 맞는 사례를 하나 딱 준비하고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대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건 지금 내가 설명한 거 그대로 설명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지금 기본기출 이번 개정판 사례집하고 이제 요거는 계속 민법 정리 갖고 다니는 거고. 근데 이제 실전 답안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실전 답안은 지금 우리 답안지를 보면은 133줄이거든요. 내면이 133줄이고 이게 이제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면은 10점짜리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10점, 15, 25, 30 이렇게 나오는데 10점을 기준으로 하면 13.3줄이잖아요. 그죠? 13.3줄인데, 문제 소재 같은 거 문제 쓰고 그러면 한 12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럼 12줄에 맞춰서 실전 답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실전 답안, 이제 매년 이제 실전 답안 제가 여기에 맞춰서 딱 이렇게 만든 사례집이 나오는데, 기출문제만요. 순수한 기출문제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워드 치는 연습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해서 그죠? 이거 가지고 연습을 쓰는 연습을 그죠? 워드 치는 연습을 지금부터 꾸준하게 할 거. 이렇게 쓰면은 이제 딱 칸에 맞춰서 쓰거든요. 그러면 10점이면 한 12줄, 20점이면 24줄, 30점이면 36줄 딱 맞춰서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너무 약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연습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
그런 용도로, 그 다음에 기본 기출 사례 같이 연습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목표는 이번에는 여러분 실력이 쌓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예정 공부들이죠. 그러니까 기록형. 기록형도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빨리 해야 돼요. 당연히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2학년 올라가시는 분들도 빨리 하는 게 나아요, 빨리. 그래서 기록형을 2학년 때 해놓으면요, 3학년 때 아주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 올라가서 기록형 하면 시간이 쫓겨요. 바로 6월 법조정 모의고사 졸시 나오고 막 그러니까는 날림으로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록형을 제일 못해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수험생들이. 그러니까는 2학년 올라갔을 때 바로 해버려요. 바로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형 실력을 올려놔야 돼. 그러면은 지금 본 대로 이게 사례 실력이 올라가면요. 기록형을 그대로 대입하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 요령만 체크하면 기록은 쉽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요령을 학교에서는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려고 그러는데 터득하는 게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강의를 들어서 마찬가지로요. 강의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서 같은 게 기록형 정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기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는 보통 이렇게 단기 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록 단기 완성이라는 걸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완성집은 뭐냐면 기록에 막 보면은 올해도 뭐 피고 10명이나 내고 막 그냥 여러분들 막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내고 양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한다는 것은 힘드니까는 단기 완성은 논점 하나, 그러니까 기록형의 논점, 가장 아까 15대 논점 있잖아요. 그 15대 논점을 갖다가 따로 한 개씩 만들어 놓은 거, 한 개씩. 그래서 채권자 취소, 최대, 임대차, 점유율 실치도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습을 하면 여기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간단히 정리하고 여름방학 같은 때 와서 단기 완성해서 그렇게 쟁점 하나 있는 걸 여러 개 연습하면 그거 합치면 종합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정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두고 기록형도 아주 중요하니까 175점이나 되잖아요. 그죠? 단일 점수는 제일 높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형 강의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형 강의도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선택형을 기본으로 잡아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시작을 해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사례나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선택형에서 뭐 유비온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나온 책 막 2000페이지짜리 같은 거 막 그죠? 이거 가지고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막 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덮으면 다 까먹잖아요. 덮으면 다 까먹으니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택형도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 문제. 그러니까 500제, 500제가 한 300제든 500제든 가장 기본적인 선택형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좀 여러 번 돌리는 게 좋아요, 여러 번.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안 돼. 2000페이지는 여러 번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한 번 돌리는데 1년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만 하고 여러 번 돌릴 수 있도록 단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법 500제 같은 거는 강의하면 10회 정도면 끝나거든요. 근데 10회 정도 해서, 그러면 10일 정도 투자해서 막 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돌리는 게 낫지, 이렇게 1년 내내 주저리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회독을 하고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들어서 올려야 돼. 강의를 들어서 선택형도. 그게 훨씬 빨라요. 훨씬. 왜냐면 혼자 공부한다고 선택형을 책 잡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의 실력이 한 3, 40점 대다.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3, 40점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실력이 그렇게 되면. 그런데 강의를 들어서 자꾸 30점대를 40점대로 올리고 50점, 60점대로 올릴 수 있도록 강의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빨라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리고 요령이나 팁이나 그런 거를 자꾸 체크해야 돼요. 선택형 풀이하는 방법을 좀 자꾸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 여러 번 돌릴 수 있도록. 그러면 분명히 요번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거의 35개 중에 민법이 35개잖아요. 그래서 30개 근처는 대부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런 요령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혼자 막 이렇게 공부한다. 그런 거는 좀,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형도 요령껏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무기교재인데 시험 전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 기본서 지금 한 1000페이지 넘잖아요. 그래서 친상 빼면은 한 1000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요. 친상 빼면. 근데 이 1000여 페이지를 시험 전날 다 본다. 이게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 볼 수가 없으니까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 암기장이죠. 암기장은 한 300여 페이지 된단 말이에요. 300여 페이지.
300에서 350페이지 사이, 그죠? 그래서 첩보 띄면 또 200페이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서 시험 전날, 민사법이든 뭐 하여튼 8법 다, 그죠? 8법 다 전범위 중에 중요한 거, 그죠? 중요한 거를 전범위를 볼 수 있다. 전범위에서 출제하는 걸 한번 해독했다. 그러면 거의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8, 90%는 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전범위를 대부분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범위를 다 못 보니까 한 3분의 2만 보고 갔다. 그러면 안 본 부분은 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확률이 낮아지니까는,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걸 만드는 게 2학년, 여러분들이 로스쿨, 2학년, 지금 겨울방학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리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그죠? 3학년 올라갈 때, 요때 만들어 놔야 돼요, 요때. 그래야지 3학년 올라가면 바로 6월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전에 시험 보고 8, 6, 8, 10 그대로 그냥 막 정신없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렇게 해서 요때 이제 무기교재를 다 8권을 만들어 놨다. 그럼 이걸 가지고 쭉 3회독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3회독을. 물론 그 사이에 당연히 사례도 공부하고 기록도 공부하고 선택형도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기교재를 만들어서 요까지 하면은 6월에 당연히 붙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모의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면 11, 12, 그죠? 이때 이제 또 한 회독씩 해가지고 한 5회독을 하는 거죠, 5회독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시험을 간다. 그럼 거의 붙을 확률이 지금 봤는데 8, 90%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길에 따라서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지금부터라도요. 이제 지금은 이번에는 뭐 기본서하고 기본서하고 그다음에 사례집하고 기록하고 선택이잖아요. 그죠? 선택. 암기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기본서 공부하면서 암기장, 사례 공부하면서 암기장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거죠. 확인 작업을. 여기다가 힘들더라도 좀 부지런하게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암기장에다 이렇게 잘 해놨다. 그러면은 암기장만 가지고 공부하는 건 제일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기다 흡수를 시키는 거죠. 흡수를. 그러면 이것만 해도 사회독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암기장을 회독하는 거지. 암기장만 독자적으로. 이게 끝나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암기장만 하면 되겠죠.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요령껏 여러분들 공부하면 분명히 붙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2학년, 3학년 법전 공부, 6월 모의고사 전에 만들어져 있으면 거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목표는 그렇게 만드는 걸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암기장 만들고 암기장에 시험 전날 전범위 본다. 이걸 목표로 지금부터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민사법이니까 민법, 민소, 상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이걸 다 연계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지금 사례형을 하지만은 사례형은 기록형, 선택형을 연계가 되거든요. 다 연계가 되니까는 그걸 기준으로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도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따로따로 하면 300%의 노력을 들일 거를 연계하면 한 100%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공통 부분을 빼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도 전략하고 신속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